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10년 전부터 카리브해에 몰려온 모자반이 관광지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 해변은 더 이상 푸른 바다가 아닌 썩은 냄새가 가득한 갈색 바다로 변했습니다. 리조트 숙박비가 반값으로 떨어지고 관광객들은 휴가를 망쳤다고 호소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00만 톤이 넘는 모자반이 유입됐으며 올해는 사상 최대치인 2,480만 톤이 예상됩니다. 모자반은 해양 생태계에서는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는 바다의 열대우림이지만 해변에 쌓이면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를 배출해 주민과 관광객 건강을 위협하고 토양 오염과 농작물 피해까지 일으킵니다. 바다거북과 어류의 생존에도 직격탄이 돼 생물 다양성이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아마존 강을 따라 유입되는 막대한 영양염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남미 지역 농업과 축산업 확대 등이 맞물리며 모자반 벨트가 아프리카에서 멕시코까지 8,500km에 걸쳐 형성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해변 수온은 2000년 27.4도에서 지난해 28.7도로 올랐고 발생 시기도 여름철에서 연중 절반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1만에서 2만 톤의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와 전남 해역으로 밀려와 악취와 해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과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가 원격 탐사 기술을 활용해 모자반 이동을 예측하고 포집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유네스코가 규정한 악성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오염, 해류 활동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연구와 협력, 산업적 활용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자반 재앙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관광, 경제, 보건,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 위기입니다. 해결책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강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AI 전략의 핵심인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가 내년으로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핵심 연구 인력들이 메타와 오픈 AI 등 경쟁사로 빠져나가면서 AI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 로봇공학 AI 연구를 이끌던 지한장이 메타 로보틱스 스튜디오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애플에서 메타로 이직한 직원은 최소 7명에 이릅니다.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엔지니어 존 피블스와 난 두도 오픈 AI로 옮겼고 시리 개발에 참여했던 프랭크 추 연구원은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7월에도 애플 AI 모델팀 창설자 루오밍 팡을 비롯해 톰 건터, 마크리, 보엔장, 윤주 등이 메타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루오밍 팡은 2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받고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에는 브랜든 맥킨지, 디안 앙 얍이 오픈 AI에, 리우 통저우가 코히어에 합류하는 등 이탈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애플 엑소더스의 배경에 애플 AI 전략 혼선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AI 연산을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내부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성능 한계로 인해 대규모 언어 모델 구현에 제약이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30억 개 파라미터 수준인데 경쟁사들은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모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깊습니다. 시리에 외부 AI 모델을 도입하려는 검토가 알려지면서 AFM 팀의 사기가 추락했고 AIM-less, 목표 없는 팀이라는 자조적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서와의 마찰도 겹치며 연구 효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애플은 당초 지난해 공개하려 했던 자체 AI 기반 시리 개선을 2026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기능의 3분의 1이 작동하지 않았고 수백 건의 버그가 보고됐습니다.
결국 애플은 내년 상반기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해 시리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모델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최대 경쟁사의 기술을 빌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곧 자체 AI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애플은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독자 노선 속에서 AI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인재 유출과 외부 기술 의존이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이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고민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기술이 결합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호에 맞춘 최적의 식단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이기원 교수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맞춤형 음식이 추천, 제공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며 앞으로는 질환별, 가치관별 식단까지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드테크는 단순한 식품 개발을 넘어 요리와 배달, 조리, 유통 등 먹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서울대가 2021년 국내 최초로 푸드테크 학과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교수는 콩박사라는 별명처럼 오랫동안 식물성 단백질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2012년 창업한 밥순우의 약콩두유는 연간 500만 팩 이상 팔리며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인구가 100억 명에 이르면 동물성 단백질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식물성 단백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AI와 푸드테크의 결합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배달 앱의 알고리즘 추천, 삼성전자의 맞춤 레시피 기능은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 메뉴를 추천하거나 전날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 담백한 메뉴를 권하는 등 정교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점심시간이 짧은 직장인을 위해 빠른 식사가 가능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 배출이 적은 요리법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이미 막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6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교수는 데이터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삼성전자를 세계 1위 푸드테크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키친을 아우르는 삼성의 생태계는 개인 맞춤형 음식 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와 쿠팡, SPC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도 잇따라 푸드테크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먹방 열풍과 SNS를 통한 음식 공유 문화는 한국이 푸드테크 발전에 최적화된 토양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푸드테크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을 넘어 건강, 환경, 가치관까지 반영한 개인 맞춤형 식사 시대를 여는 열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북한 영해로 침투했으나 뜻밖의 변수로 작전이 무산되고 북한 민간인들을 사살한 뒤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9월 5일 복수의 전 현직 미군 관계자,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 민간인 등 20여 명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네이비실 팀 6는 2019년 초 비밀리에 북한 해안에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던 시기 김정은의 통신망을 도청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장치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정권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의 작전은 워낙 민감해 대통령의 직접 승인이 필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원들이 이미 출발한 뒤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작전은 길이 220m의 핵 잠수함을 이용해 전개됐습니다. 네이비실 대원 8명은 소형 잠수정을 타고 북한 연안에 접근했으나 예상치 못한 북한 어선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간인 어민들이 손전등으로 이들을 비추자 발각을 우려한 요원들이 즉각 사격을 가해 탑승자 2~3명을 전원 사살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은폐한 뒤 본래의 도청 장치 설치 임무는 수행하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작전 직후 미국은 위성 감시를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이 작전에 대해 사전 사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네이비실 팀6가 2005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에 잠입해 임무를 수행했으며 당시에는 들키지 않고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미국과 북한 모두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초극비 작전의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양국 간 긴장 국면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